같은 페인트인데도 희석량을 약하게 했고, 요 붓자국의 패턴이 보이시나요? 반갑습니다. 페인크입니다. 오늘은 다른 디펙트가 아니고 색상 관련해서 일어날 수 있는 디펙트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색상을 말하기 전에 이 색이라는 거는 어떤 걸까요? 이렇게 햇빛이 있다면은 햇빛이 있어요. 광원이죠. 어떤 물체를 쏘아요. 자외선이나 뭐 저기선. 우리 눈에 보이는 거는 가시광선이죠. 눈에 보일 수 있는 그 파장 안에 있는 거를 볼 수 있는데요. 만약에 빨주, 노초, 파란보 이래서 이런 색상이 있다면은 다른 빛깔은 이 물체가 전부 흡수해도 보라색을 반사시키잖아요. 그러면 우리 눈에는 보라색, 반사된 보라색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시신경에서 뇌에 전달되는 게 그거를 느낄 수 있는 걸 그냥 색상이라 하죠. 이거를 흔히 말해 우리는 색상이라 그래요. 페인트는 뭐 부착도 중요하고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외관이나 미관에 있어서 색상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내용을 참조를 하시고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왜 그게 하자가 되고 결함이 되느냐? 우리가 빨간색이면은 빨간색 색상에 페인트를 칠하면은 빨간색이 나와야 되죠. 빨간색도 여러 코드가 있어요. 뭐 불구스름한 거, 아니면 좀 더 검은색에 가까운 빨간색, 아니면 좀 더 하얀색에 가까운 빨간색, 주황색에 가깝죠. 그래서 우리 눈에 느끼고 내가 느끼는 거죠. 실질적으로 페인트를 칠했을 때 이 색깔이 안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페인트의 색상의 페인트를 칠하지만 이 색상이 안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결함이 되고 하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 빨간색을 칠했는데 빨간색이 안 나오는 거죠. 그리고 어떤 특정한 빨간색인데 빨간색도 여러 다채롭죠. 근데 그 색상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는 결함이라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는 색상에 관한 결함은 무수히 많아요. 하지만은 좀 크게 봤을 때는 뭐 영어로 써서 좀 죄송합니다. different color 이래 해서 다른 색. 한자를 제가 쓸 줄 몰라서요. 이걸 이색이라고 합니다. 이색. 다를 이를 쓰고 색상에 뭐 색을 쓰겠죠. 이색. 이게 있고요. 또 비슷한 말로 비슷하지만 다른 겁니다. discoloration. 변색이 있어요. 변하다. 색상이 변한 걸 디스컬러레이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과와 과정을 따져봤을 때 색상이 변해서 다른 색, 이색이 될 수가 있겠죠. 이색은 거의 결과값이죠. 결과값. 이거는 어떤 과정이 들어가는 거겠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과정이지만 결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따져볼 수가 있어요. 두 개로 나누면. 이색과 변색. 일단 이색에 대해 알아볼게요. 이색, different color. 색상이 다르다는 거죠. 어떻게 해서 색상이 다를까요? 같은 페인트인데, 같은 페인트지만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서 색상이 바뀔 수가 있어요. 다를 수가 있어요. 우리의 눈에 느껴지기에. 비근한 예로 일회형일 때를 한번 볼게요. 일회형일 때 보통 수지와 안료가 들어가겠죠. 용제도 있겠지만 용제는 날아가지만 빨간색을 수지라고 생각을 할게요. 요게 표면이면 피도면이면 위에 빨간색을 수지로 칠합니다. 수지 안에는 안료도 포함이 돼 있죠. 대부분이. 그렇게 보면 안료가 예를 들어서 두께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요. 이만큼의 안료가 있다고 3개가 안료에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데 만약에 같은 양이면은 페인트라는 같은 양이면은 이게 피도면이면은 그러니까 페인트가 이만큼 거의 2배죠. 1이고 이게 2면은 두께가 2배죠. 부피가. 그러면은 안료가 3개가 아니고 6개인 거예요. 네. 두께의 차이에 따라 색상도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두께가 되겠죠. 그러면 이 두께를 도장막의 두께죠. 도장막의 두께를 결정짓는 요소가 뭐냐면 희석을 시키면은 두께가 어떻게 된다? 얇아지죠. 같은 양이라도 용제나 희석제는 증발한다 했죠. 그러면은 두께가 얇아지거든요. 그러면은 2가 아니고 1이 되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색상은 2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색상 차이를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제 영상에 이제 사진으로도 비교를 해볼 거예요. 일단은 간단하게만.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있는데 간단하게 비교했을 때. 그리고 두 번째가 되겠죠. 두 번째로는 도구예요. 페인트 칠하는 도구. 우리 페인트 칠하는 도구에는 붓이 있고 롤러가 있어요. 그리고 스프레이가 있어요. 스프레이 장비죠. 장비가 있는데, 스프레이 장비는 스프레이도 또 틀리겠지만 스프레이 장비는 좀 일정한 압을 넣으면은 일정한 양의 페인트가 나와요. 그래서 퍼지게 되죠. 그래서 스프레이가 있다면 이렇게 일정한 두께를 가지면서 칠해지겠죠. 그런데 만약에 롤러일 때는, 롤러를 하면은 이거는 스킬마다 또 틀리겠지만 눈에 안 보이게끔 이만큼 된 것도 있고 살짝 이만큼 뜨는 것도 있고 두꺼운 것도 있겠죠. 이래서 색상이 다르겠어요. 근데 보시면은 붓이 이렇게 돼 있다고, 붓 끝이 이렇게 돼 있다고 치면은 이쪽에 또 많이 뭉쳐 있고 페인트가 이쪽에는 적게 뭉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바르는 면적이, 도구의 면적이 되게 작죠. 구멍 구석 모서리를 칠해야 되는 도구니까. 그러다 보면 뭉쳐있는 곳에서는 이렇게 진하게 될 거고, 그리고 뭉쳐있지 않고 페인트가 덜 묻어있는 곳에서는 이렇게 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붓은 작업하는 데 있어서 색상에 있어서는 더 이색, 다른 색을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보통은 구멍, 구석, 모서리처럼 눈에 잘 안 보이는 곳 있죠. 그런 곳은 붓으로 하고요. 그리고 좀 더 작은 면적은 롤러로 합니다. 그리고 일정한 패턴을 그리고 일정한 도장막의 두께를 그리고 넓은 곳은 이제 스프레이 장비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스프레이 장비도 넓은 면적을 칠해야 되는데 구멍, 구석, 모서리를 칠할 수 없어서 롤러나 붓으로 칠하게 되죠. 그러면 어떻다? 롤러나 붓으로 칠한 자리는 롤러 자국, 붓 자국. 왜냐면은 아까 간단히 설명했을 때 이렇게 일정하지 못한 두께, 그리고 붓은 이렇게 털들 있죠. 털들에서 페인트가 묻어져 나오는데 그 붓의 털에 대한 자국. 예를 들어서 아주 일정하게 곱게 이게 바르면은 그런 자국이 없을 거예요. 근데 붓은 그렇지가 않죠. 이렇게 좀 미세하게 그런 요철 같은 게 있다고요. 롤러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거기서 좀 더 스킬을 구사하면은 그런 모서리나 구멍 구석 같은 경우에는 붓으로 먼저 칠을 해요. 롤러나 마지막에 마감을 스프레이로 해서 그 롤러 자국, 붓 자국을 없애는 겁니다. 아니면은 붓으로 했던 그 자국을 좀 면적이 작다면은 롤러를 해서 이 붓 자국을 없애는 거예요. 붓은 그리고 한 번에 많은 양을 뜰 수가 없어요. 원래 목적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좀 촘촘하게 바르고도 할 수 있는데 좀 적은 양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얇고 적은 양, 그리고 적은 면적, 작은 면적이 되는 거예요. 제각각의 용도가 있답니다. 그래서 보통 구멍, 구석, 모서리 같은 경우에는, 왜냐면은 롤러가 각이 있으니까 보통 롤러 한 4인치 하면 한 이 정도 되잖아요. 두께도 그렇고. 그러면은 이 각이 안 들어가는 곳은 이제 붓으로 칠하고, 좀 넓고 눈에 잘 띄는 곳은 롤러로 마감을 짓는다. 아니면 스프레이 될 수 있죠. 큰 면적 같은 경우에. 이거는 이제 또 주로 1액형 타입일 때 그렇고요. 2액형 타입일 때 한번 볼게요.
이액형 타입일 때 이액형 주제와 경화제를 이제 혼합해서 쓴다고 했죠. 경화제 왜 그러냐면은 둘이 사용하기 전에 즉각 혼합해서 쓰는데 왜냐면은 둘이 붙어 있으면은 너무 폭발적으로 반응을 하기 때문에 반응형 도들이에요. 반응형 화학적 반응형 너무 폭발적으로 반응을 하기 때문에 일부러 떨어뜨린 거예요. 주제하고 경화제를. 그런데 주제 안에는 안료도 있고 실질적으로 시제품 이렇게 나오죠. 안료랑 수지가 죠. 수지 레진인데 알고 보면 이게 바인더랬죠. 바인더가 있어요. 경화제는 뭐다? 요 수지를 그냥 놔두면은 잘 굳지 않는 수지를 경화제를 첨가함으로써 완벽한 고체화 되게 만드는, 폭발적으로 반응하니까 플라스틱화 되게 하니까 그런 액상이에요. 근데 이게 투명한 액상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게 비율이 있어요. 보통 에폭시는 뭐 3대1, 2대1 뭐 거의 그 정도고요. 우레탄은 뭐 4대1, 6대1 이런 식이에요. 주제와 경화제겠죠. 그런데 이렇게 적정한 혼합 비율을 섞어야 이렇게 섞어야만이 요 소지면에서 수지가 있다면은 요 안료가 이렇게 되겠죠. 되는데 만약에 투명한 경화제를 많이 섞는다. 이게 비율이 딱 일정할 때가 이런데 투명한 경화제를 많이 섞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백상이니까 투명한 게 많으니까 안료는 똑같다 치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광원에서 햇빛이라는 뭐 빛이 있어야지 우리 눈에 보일 수 있으니까 광원에서 팅 싸서 우리 눈에 들어와야 되는데 이만큼의 애가 들어와야 되는데 팅 싸서 한참 걸려서 여기 와서 우리 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다? 되게 좀 색상보다는 좀 투명한 유리막으로 한 단계 더 덮여서 보이는 것처럼 보이게 돼요. 광이 좀 많은 거죠. 안료보다, 요 안료 있는 것보다 광이 더 많겠죠. 수지, 투명한 게. 그래서 똑같은 유광이면 뭐냐면 광이 있다 해서 유광이고요. 무광이면은 광이 없다 해서 무광인 거예요. 보통의 수용성, 그러니까 아크릴 에멀전 타입의 벽에 바르는 거 있죠. 그런 거는 대부분 다 이런 식으로 무광인데요. 대부분의 무광으로 태어났어요, 걔네들은. 근데 거기에 뭐 광을 첨가하니까 좀 더 비싸겠죠. 근데 대부분의 유성은 유광이에요. 광이 좀 있고요. 있는 와중에 이렇게 결합되는 몇 대 몇 비율로 결합되는데 그거보다 뭐 1.2 그럼 이만큼의 광이 더 있는 거예요. 근데 대신에 그 경화제가 아예 투명한 게 아니고요. 약간 좀 반투명해야 되나? 이렇게 투명하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이제 광은 너무 많이 광이 더 살아있을 때 이제 색깔이 좀 혼탁하다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이 경화제 양이 3대1 비율에서 벗어나서 3대 0.8이면은 색상은 더 진해지고 저 수성 페인트처럼 거의 무광에 약간 가깝겠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율도 잘 맞춰야 되고요. 무광에 가깝다는 거는 뭐냐면 이 그림을 한 번 더 도식화 좀 해볼게요. 수지가 이만큼이 있고 안료를 묶어준 수지가 이만큼이 있고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좀 과장되게 설명하면은 이게 좀 부피가 줄겠죠. 경화제가 덜 들어가 투명하게 덜 들어갔으니까 이래 되고 안료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어떤 광을 살리면서 이 색상이 비춰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색상만 비춰지게 되는 거예요. 마치 퍼티 있거든요. 아크릴 퍼티 그것처럼 시멘트 같은 그런 좀 거칠은 느낌, 광이 없고 맨들한 느낌이 없고 그런 식 느낌이 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만큼 수지가 이만큼 있다는 거는 뭐냐면은 꽉 잡아준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수지가 이만큼밖에 없다는 거는 이만큼은 못 잡아준다는 의미예요. 어떻게 보면 그게 부착력이 약한 거죠. 어떻게 보면 잘 뭉개지고. 그래서 보통 유성의 페인트일 때, 유광이죠. 그럴 때는 대부분 보면은 부착이 훨씬 강하다고 표현도 해요. 이런 요소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용제가 이제 스프레이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붓이나 롤러로 칠을 해서 뭐 이런 파이프, 지금 파이프를 하니까 칠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젖어 있는 상태, 아직 용제가 증발되지 않은 상태는 그 이제 액체 상태죠. 액체 상태일 때는 아무래도 색상이 젖어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마르면은 또 그 색상이 다르다. 그런 개념도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이거를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게 필요 없고요. 붓, 롤러, 그리고 스프레이 장비에 따라 나타나는 이제 결과물이 다르다는 것, 맞죠? 두께도 다르다는 것. 아주 일정하죠, 스프레이 장비는. 그거를 이제 아셔야 되고, 그리고 보통 보면은 이런 뭐 물체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가 마감이에요. 여기만 칠하게 되면은 여기 두께가 또 다르겠죠. 여기는 벌써 다 일정하게 칠해져 있더라도 그러면은 색상이 다를 겁니다. 일단 두께, 맞죠? 그리고 여기는 스프레이 장비, 롤러 장비로 스프레이 장비를 했다면은 롤러나 붓으로 하면은 또 색상이 달라요. 이색이죠. 이색. 결과물이니까. 또 두께가 다르다는 거는 이 희석량이겠지. 희석량. 이거는 도구. 그리고 다 그런 건 아닌데 보통은 그래요. 이 작업이 얘는 한 달 전 탄생된 페인트고요. 페인트 막이고요. 요거는 오늘 한 페인트 막이에요. 그러면은 한 달 전에 태어난 애고요. 이건 오늘 태어난 애예요. 색깔이 틀립니다. 왜? 얘는 벌써 에이징 되고 있으니까. 나이를 먹고 있으니까. 왜? 햇빛이나 모두 풍파, 어떤 자외선, 그런 기타 환경적 요소 때문에 벌써 나이를 먹고 용제도 아주 미세하게 조금씩 증발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얘 색상이랑 얘 색상은 다른 겁니다. 이거는 환경적인 요소는 보통 이색이 아니죠. 변색이죠. 색이 변한 거죠. 환경적인 요소에 의해서. 이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이게 양이 많고요. 요 사진이나 첨부 자료가 없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한번 제가 총체적으로 취합을 해서 이거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입니다. 환경적인 요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색은 이렇다. 그래서 이런 원인에 의한 결과가 생길 수 있으니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보통 그래요. 우리가 벽면이 요래 있죠. 요래 있고 여기도 옆면이 있을 거예요. 옆면. 제가 그림을 그렇게 썩 잘 그린 편이 아니에요. 옆면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 부분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 부분만 칠하고 말아요. 그러면은 이 부분만 두께가 다르겠죠. 일단. 그리고 두 번째로는 두께가 다르지만은 이 부분의 도구도, 이 넓은 부분 보통 스프레이로 하는데 이 부분은 붓이나 롤러 하면은 또 색상이 다르겠죠. 이색이지. 그리고 끝으로 두께도 맞추고 도구도 맞췄다 예를 들어서 해도 색상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니 전체가, 얘는 한 달 전에 한 작업이에요. 한 달 전에. 그러면 한 달 전에 태어나는데 이만큼 칠한 거는 방금 칠한 거죠. 방금 태어나네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느냐, 요렇게 이 부분만 잘라서 전체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아니면 예를 들어 파이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 부분만 칠할 게 아니고 같은 도구로, 같은 거의 일정한 두께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칠한다면은 전체적으로 칠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눈속임이죠. 이 색상이랑 이 색상이랑은 다를 거예요, 분명히.
조금 미세하게 차이가 나요. 같은 넘버나 같은 코드라면은. 근데 이렇게 잘랐기 때문에 빛이 여기서 오든 여기서 오든 봐도 긴가민가 하거든요. 그래 눈속임이 되는 거예요. 눈속임이죠. 속임이죠. 그래서 그런 어떻게 보면 특별한 기술이고, 이거를 잘라서 바른다 라고 말할 수 있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잘라서 바르는 거죠. 대신에 잘라서 바르되 전체를 바른다. 이게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되겠습니다. 네. 보통 자동차 도색 가면은 어떤 파츠라죠. 파트 여러 되니까 파츠라는 분부품을 하죠. 마스킹을 해갖고, 만약에 범퍼라면은 범퍼 주위에 있는 걸 전체 마스킹해갖고 범퍼 전체를 바르죠. 범퍼 여기만 바르지는 않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특히 외관을 중요시하는 우레탄 경우에는 에폭시는 뭐 안에 이제 들어가는 이제 하부 도장막이 주로 쓰이기 때문에 쓰이는데, 뭐 공장 바닥에 에폭시 마감일 때는 상도 에폭시가 되겠죠. 하도하고 상도. 그때는 또 풀로 할 수 있거나 아니면 잘라서 하는 게 예쁘겠죠.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상황에 따라도 다른 겁니다. 보통 우레탄 경우에는 에폭시는 기능성이니까 녹이 피지만 하고, 이만큼 있다면은, 이만큼이 생판이면은 이만큼은 바른다 쳐도 우레탄 바를 때는 전체를 다 바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웬만하면은 2번. 은폐가 얇게 바르기 때문에 한 번만에 다 되면 좋지만 그렇지 않아요, 현실은. 그래서 한 번 바르고 한 번 더 바르고 2번 바르고, 그래서 완전한 온전한 색상을 나타나게 되는 거죠. 뭐 어떻게 보면은 저의 치부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저도 사람인지라 뭐 시공을 하면서 잘못된 점이 있었어요. 그거 포함해서 다음 시간에 이런 부분 저도 잘못했는데 안 되는 이유를 포함해서 말씀을 드릴 테고요. 그게 수성이에요. 수성의 외부 벽면 페인트인데, 겨울철에 수성 바르지 말라는 이유가 있어요. 그거를 사진을 또 이제 첨부를 해서, 환경적인 요인이 꽤 많거든요. 한 3개, 4개 정도 되는데, 5개인가? 종류 되는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앞서 설명드린 것을 제가 모니터를 보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금 제목이 도장막 두께, 희석제 양, 사용도구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보실게요. 여기는 기존에 칠했던 부분인데요. 이거는 희석양이 에나멜 도료입니다. 알키드 타입이죠. 산화철에. 예, 확대가 안 돼서 그런가. 확대가 되네요. 네. 붓자국의 패턴이 보이죠. 그래서 다름을 알 수 있어요. 이거를 이색이라 하는 거예요. 변색이 아니고 색깔이 다르다. 그래서 이색이고요. 자, 그러면 넓게 봤을 때. 그리고 여기서 마스킹을 하고 여기도 마스킹을 해서, 이쪽 부분은 볼트가 오염되지 않기 위해서는 붓으로 칠하고 난 다음에 롤러로 칠하면 되겠죠. 눈에 안 띄는 부분은. 그래서 하면 되는데, 보실까요? 이 부분은 칠했고 이 부분은 안 칠했죠. 그리고 이 부분은 칠했고 또 이 부분은 안 칠했던 부분이에요. 아무래도 확연히 색이 틀리죠. 희석량도 그렇고 붓으로 했고, 그리고 부분적으로 했고, 무엇보다도 칠하는 날짜가 달랐거든요. 이거는 뭐 한 일주일 전, 2주일 전 색깔이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붓의 패턴이 보이시나요? 네, 이거는 롤러를 한 게 아니고 붓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색상이랑 이 색상이랑 또 다르고요. 그리고 자,
다른 사진 한번 볼게요. 여기가 오염돼 갖고 부분적으로 터치업을 한 거죠. 근데 어때요? 여기는 좀 하얗죠. 뭐 광이 있고 이제 빛이 반사돼서 하얀데 빨갛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좀 더 진한 빨간색이죠. 왜 그럴까요? 두껍기도 두껍고요. 두껍다는 거는 안료도 많이 함유됐다는 거고요. 안료가 많이 함유됐다는 건 좀 더 진하다는 의미겠죠. 우리 물감을 타도 물감에 아크릴이죠. 보통 물감이라는 게 물감을 타도 물을 많이 넣으면 하얗잖아요. 그냥 투명하거나 밑에 있는 색상이 비치거나 어떤 물체에. 하지만 두꺼우면은 좀 더 진한 그런 색상을 갖겠죠. 대신에 이 부분만 터치를 한 거예요. 왜? 여기 보면은 데미지가 이렇게 있어서요. 근데 이 데미지도 사실 저번에 빼빠 알고 해야 된다는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계단식의 단차가 있잖아요. 그 단차를 아주 스무스하게 매끄럽게 제거를 하고 이 부분은 또 발랐어야 돼요. 근데 대신에 어떻게 여기를 마스킹을 하고 요 위에도 있겠죠. 경계되는 부분 마스킹을 해갖고 풀로 요 한 부분 위해서 풀로 한다는 게 참 아이러니한데요. 만약에 비주얼을 보게 된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방도가 없어요. 이거는 방금 바른 알키드 에나멜이에요. 그런데 요거는 방금 발랐던 게 조금씩 뭔가 모르게 젖었던 게 건조되고 있는 느낌이 들죠. 그리고 이거는 이 사진은 제가 표현을 하려는데 요 두께랑 보실까요? 요 두께랑 분명히 요 두께가 더 두껍게 보이죠. 이쪽보다. 그래서 좀 더 진하게 보일 거예요. 그리고 좀 더 높게. 느낄 수 있죠. 이거는 아직 젖어 있는 상태. 맞죠? 다 마르지 않은 상태. 그러나 다 마르게 되면은 색상이 이렇게 된다. 건조 중일 때, 건조 후의 색상은 또 다르다. 검사관이나 이게 오셨을 때도 보면은 잘 구별을 못 하실 때는 또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색상이 왜 달라요? 왜 광이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하는데 건조가 덜 돼서 그럽니다.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환경적인 변화에 의해서 발생되는 결함이죠. 디펙트죠. 이런 것들이 있다. 이거를 브루싱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내용 포함해갖고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광범위한 내용을 주제를 이제 짧게 요약하면서 다루려다 보니까 많이 부족해요. 제가 봐도 색상 하나만 알더라도 굉장히 크거든요. 이거 말고도 2시간이 아니고 솔직히 세 번째 3화까지 해갖고 이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때 봐서 그때 요소에 맞춰갖고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아무튼 여기까지고요. 영상 많이 늦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